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가죽의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죽의 가격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내용 그리고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포인트 그리고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죽공예 하면 조금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취미들보다 비싼 편이긴 합니다. 이제 공예와 같이 크래프트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료비고요. 그 재료비 안에서도 가죽의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어찌됐든 가죽이라는 프리미엄 소재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꽤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예전 기준으로는 맞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가죽이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태너리, 제가 말씀드렸죠. 가죽을 생산하는 공장 혹은 회사가 되겠죠. 그 태너리에서 가죽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산된 가죽을 개인이 사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개인이 살 일이 거의 없었죠. 이 생산된 가죽들을 제작하는 기업, 제조업체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을 지불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이 물량의 사이즈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한 장, 두 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심지어 장수로도 세질 않고요. 뭐 몇천 평, 몇만 평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장수로 세질 않아요. 전체 면적 단위로 세서 그냥 벌크로 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들, 개인이 한 장, 두 장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방에 있는 경우는 더 그랬죠. 그래서 그 가죽을 개인이 사서 쓸 수 있으려면 신설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수동이라든지 그런 곳들에 가서 이제 조금씩 파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두 장씩 사왔어야 됐어요. 특히나 뭐 택배 거래가 이제 원활히 되지 않거나 그 정보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내가 가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과정만 보시면 개인이 가죽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하기 어려우니 비싼 거예요. 단순히 이 가죽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죽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구하기 힘들어진 것이라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구하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에 있거나 이러면 뭐 가죽 공방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우면서 그것을 사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할 길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평당 5,000원짜리 가죽이었다 라고 하면 가죽 공방에서 뭐 평당 2만원, 뭐 25,000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판매가 되었던 거죠. 즉 재료비 정산이 되었던지 그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된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찌되었든 이 가죽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그 공방에 가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고 그 공방에서도 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파는 곳과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고 비용과 여러 가지 마진이 덧붙여진 이제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에 이 가격이면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쓰는 사람 수요가 또 있잖아요. 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죽의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그러니까 납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죽 회사 태너리에서 제작하는 제조업체로 납품할 때 가격은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개인이 한 장, 두 장을 사서 구매를 하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쌌던 거죠. 그래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과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보면 물질 자체로는 탄소만, 이렇게 탄소끼리만 연결돼서 만들어진 그 탄소의 집합체인데 비싼 이유는 견고하기도 하지만 구하기 어려워서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모든 물건은 똑같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테너리에서 제조업체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장, 두 장 파는 이 소매업체, 이 소매업체들의 규모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두 장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많아졌죠. 개인한테 팔거나 그런 경우들. 그리고 택배도 엄청 발달했어요. 유통. 저희가 뭘 주문하면 다음날 거의 바로 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보. 즉, 가죽을 누가 파는지, 가죽을 얼마에 파는지, 그리고 어느 사이즈를 파는지, 어떤 가죽을 파는지를 이제 전부 다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가죽 판매하는 집들이.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접해서 가죽을 손대서 한 게 한 5, 6년 전이니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꽤나 많은 가죽 파는 업체들이 생겼고요. 가죽을 제작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홍보하고 소매로 한 장, 두 장 택배로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 이제는 개인이 가죽을 구매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매우 쉬워졌어요. 물론 그 가죽을 어떤 것을 사는지, 어떤 두께로 살지는 잘 모를지언정, 조금 헷갈릴지언정 구매하기는 쉬워졌어요. 정말. 즉, 구하기 쉬워졌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죽이 구하기 어려운 것에서 구하기 쉬워진 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죽 공방이나 이런 데서는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마진을 함부로 붙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가죽 공방만 가지고 있는 독점된 정보였었잖아요.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고 너는 구하지 못하는 그런 희소한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도 생각보다 쉽게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어찌됐든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가죽 파는 그런 판매점이나 이런 곳들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힌트라고 하긴 그렇고 그 택배 박스만 보고도 이거 저 아는 집인데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터넷 좀만 찾아봐도 중복되는 그런 업체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아는 정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가죽 판매점들을 알고 계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가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가죽 공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마진을 챙기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즉 재료비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그 재료비가 비쌌던 반면에 이제는 재료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걸 보고 계신 구독자분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 정보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입장 혹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재료비에서 플러스 알파를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신 어떤 것을 재단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 재단된 실제 사이즈만 정산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것 빼고 이 옆에 사이에 남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스라는 것도 조금 생기고 뭐 스트랩이나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은 딱 그 폭만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뭐 부가세라든지 뭐 택배, 뭐 PRB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플러스 알파의 정도는 정말 아무리 잡아도 한 20%에서 30%? 네.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면적 기준으로 그 정도를 하면은 얼추 뭐 서로 저도 그렇고 이것을 쓰시는 분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이제 입장에 따라서 약간 바라보는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방 입장에서는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주지?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참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가격 정보가 다 오픈이 되고 있고 저 사람이 사온 가죽이나 내가 사온 가죽이나 가격이 같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로비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 공방의 영업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부분은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해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죠? 결론은 없고요. 제가 아까 이제 고민했던 포인트들 그런 것들도 있고 가격 정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고 공방에 가서도 왜 내가 쓴 만큼만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와중에서도 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과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이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즐거운 가죽공예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참 결론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